저희가 그 교과서에서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학기별로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수학 교구를 오늘 다룰 거잖아요. 네네네. 바로바로 숫자 카드죠. 네. 그래서 수학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리고 사고력이랑 심화 문제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서술형 문장제의 문제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숫자 카드가 문제가 등장을 하는지 오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가운 소식 있는데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수학특기 D단계 출간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선. 감사합니다. 뭐 D단계 내용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댓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벌써요? 교재를 끝내고 나서 교재 나온 걸 보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좀 4학년 단계를 잘 다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만족스럽고 네. 서술형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하시는 엄마쌤 여러분이나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한번 서서 풀려보세요. 네. 서술형 문장제 문제의 빛, 네, 길, 감사합니다. 2단계, F단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숫자 카드입니다. 수학 네. 교과서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1, 2, 3, 4학년 교과서에서 1학기, 2학기에 다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소장님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숫자 카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되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고 네. 아라비아 숫자는 숫자가 0에서 인도 아라비아 숫자죠. 그쵸. 네. 이 아라비아 숫자가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있으면은 아주 큰 수부터 아주 작은 수까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은 숫자 7을 쓰더라도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7도 되고 다르잖아요. 70도 되니까. 예, 70도 네. 되고 7만도 되고 0.00007도 되죠. 그쵸. 네. 네. 그런 어떤 이런 특징을 아라비아 수의 위치적 기수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숫자를 10의 자리에도 넣어보고 100의 자리에 넣어보고 소수 몇 자 자리에도 넣어보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게 그런 수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카드가 반드시 사용이 됩니다. 숫자에도 자리가 있고 그렇죠. 자리에 따라서 수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수를 갖다 수카드로 만들어보고 또 혹은 어떤 연산식도 수카드로 만들어보고 이런 활동을 하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수카드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수 개념 잡아주고 수체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뭐 분수, 소수, 자연수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다 큰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저는 또 궁금한 것이 그냥 손으로 써도 되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네. 이 숫자 카드를 사용하는 게 어떤 점이 좋은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도 썼다 이제 지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 카드가 굳이 없을 때는 손으로 해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학년이 좀 올라가면은 숫자 카드를 통해 가지고 수를 여러 번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만들 수 있는 수를 전부 찾아봐라. 네. 아니면 어떤 가장 큰 수. 그다음에 네. 곱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이런 식을 만들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우리가 지필 활동을 해보면요. 일일이 다 자기가 체크를 해가면서 식을 써야 되는 반면에 숫자 카드를 해보면 한 번 만들어서 식을 쓰고 그 숫자의 배열을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고 우리가 첫 번째 가장 큰 수를 만들었을 때도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바꾸면 두 번째 큰 수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훨씬 더 간단하게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썼다 지웠다 하는 그런 그 활동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활동적이죠. 네. 그럼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아이들이 처음에 수를 접했을 때 가장 어려워하고 수학을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라는 게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든 이 어떤 숫자 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네. 요걸 보면 실체가 있죠. 요거는 즉 사탕이 한 개 있는 거예요. 사탕 한 개는 누구나한테 쉬운 개념이지만 이렇게 1로 딱 넘겨버리면 어때요? 추상적이죠. 추상적이죠. 네. 뭐가 1이라는 거지? 그쵸. 도대체 어떤 게 1인 거지? 네. 그래서 이 숫자들이 나오는 걸 아이들이 머리 아파하고 막 지긋지긋해하고 막 이러는데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라는 게 나랑은 관계가 없는 자꾸 추상적인 거라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실제적이지 않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뭐 숫자 5를 주고 가르기를 하라고 그러고 모으기를 그렇죠.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아이들이 수라는 게 너무 싫고 실제로 나는 사용도 잘 안 하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수라는 걸 이렇게 카드에 적어주기만 해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가 적혀있는 카드라는 실제물이잖아요. 이런 실제 구체물이잖아요. 이런 구체물을 통해서는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수라는 게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돈도 추상적인 수가 적혀있는 거지 그게 10,000원이란 가치를 가진다는 걸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네. 그냥 추상적인 수에 현실적인 구체적인 의미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수를 어떤 거에 적어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 뭔가 계속 다루는 것 자체가 네. 수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걸로 느끼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